자, 합시다. 3학년 들어와가지고 처음 치러진 그 모의고사 여러분이 봤는데, 이번 시험은 쉬웠어요. 작년 수능에 비해 가지고는 한 문제 반 정도 난이도로 따진다면 그 정도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가지고 사실상 시간이 모자랐더라? 그럼 연습량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었어. 더더군다나 왜 작년 수능의 기조도 비슷했고 작년 평가원도 비슷했지만은 19번, 20번이 예전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 문제가 주로 등장했던 게 최근에 작년부터 출발한 거지.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덕분에 요즘은 19번, 20번 문제가 거의 그냥 여유롭게,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시간이 모자라는 현상이 거의 잘 안 생겨요. 다만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분이 치렀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아마 45 내지 46?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이제 허용되는 거잖아, 1등급에.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상에서는 요번 시험의 컷, 뭐 요 정도의 난이도에서 이 정도의 그 1등 컷이 나온다고 수능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시면 큰일 나. 여러분이 지금 치러야 되는 그 3월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뭐가 빠졌어, 뭐가. 그렇지, 재수생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 재수생들은 물리를 한 바퀴 이상 다 돌린 애들인 거야. 작년에 시험 본 애들인 거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끼어 들어가는 6평 같은 경우 또는 9평 같은 경우라면 1등 컷이 요 시험 같으면 1등급 컷 자체가 50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쉬웠다니까? 아무리 봐줘봐야 1등급 컷이 5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쉬웠던 거야. 근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재수생이 빠져 있어도 이 1등급 컷이 항상 낮은 이유가 매년 그래. 낮은 이유가 뭐야? 대부분 3월 달이다 보니까는 물리원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돌린 후에 치러지는 모의고사가 아닌 거야. 배워가는 중에서 보게 되는 모의고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틀려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게 반영돼가지고 1등 컷이 낮은 거지 그 1등 컷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보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수능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랬잖니. 선생님 수업 중에도 몇 번씩 얘기했잖아. 상반기 보는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거지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여러분의 실력을 또는 앞으로 나올 수능상에 보여주는 예시형 이런 성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하나의 문제집, 전체적으로 들어간 문제집, 작은 규모의 문제집 하나 풀어봤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험의 의의도 사실은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 뭐 잘 봤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못 봤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모의고사 치르기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현재까지 배운 범위 내에서는 등장할 문제가 6문제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딱 이번 시험에 6문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데까지가. 여러분 지금 열에너지 파트를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열에너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딱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일과 에너지까지 따져보면 딱 6문제. 수능 때도 그 문제의 비중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수능상에서는 그 역학 파트에 지금 20번 문제라든가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워. 요거보다는 문제가 이거보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게끔 주어져야 맞아요. 수능상에서는. 그래야 1등급 컷이 정상 분포대로 쭉 고르게 형성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번 시험에 큰 의의를 둘 이유도 없고요.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시험, 특히 이거는 이번 시험뿐 아니라 매년 보게 되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는 4월 정도까지는 거의 나타나는 특성인데 그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의 패러디 성향의 문제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작년 수능 문제하고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요. 뭐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형태 문제가 아니라 23년도 수능하고 거의 흡사해요 또. 거의 대부분 다 그래. 6번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스펙트럼만 빼버리면. 뭐 14번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의 패러디 문제인 거고 거의 흡사함. 거의 대부분 다 그래.
뭐 17번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에 흡사한 형태인 거고 20번 문제는 재작년 수능, 24년 수능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보면 요즘 물리는 특히나 그렇다니까 더 이상 문제 만들어낼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냈던 문제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잡을 것만 잡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 제 1절 안 보셔도 상관없다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 해설 강의 찍어주면서 늘 하던 일이 있지. 이 시험은 끝났다고 수능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이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분이 뭔가 건지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시험인 거야. 첫 번째로 건져야 되는 건 뭐? 습관. 공부하는 습관.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야? 모의고사 본 날 어제 되게 힘들지 않았어? 막 짐 빠지고 그러지 않았어?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아우 힘들어. 막 몸이 막 버거운 것 같은 느낌? 특히나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되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왜? 하루 종일 집중했으니까. 온종일 시험 보느라고 집중했으니까. 몸이 막 긴장하다가 풀어지면서 힘든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3이라면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면 모의고사 보는 날이고 특별히 더 힘든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세요. 라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매달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의의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야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문제를 다 건지려고 애쓰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보게 되는 모의고사 적어도 10번이 넘어요. 그러면 한 번의 모의고사에서 각 과목당 한두 개씩만 건진다고 생각하면 돼. 20문제 전체를 다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중에 두세 개 모른다면 그 두 개, 세 개를 건지려고 들면 돼. 그러면 10번의 시험상에서 거의 20문제 전체를 다 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걸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보라고, 길게 보라고. 수능까지 아직 멀리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건지셔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거의 외워버려.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문제는 어차피 또 변형돼서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요 문제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얘랑 비슷한 형태의 다른 것 가지고 다시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는 항상 찝어줘. 요 문제는 내 책에 몇 번 문제하고 같아. 몇 번 문제하고 그거 가지고 연습해. 이런 식으로 동영문항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 동영문항 가지고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있게 되지. 그 문제가 변형돼도 또 풀 수 있지.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겠어? 응? 하나씩 우리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풀어갈 텐데 과연 본인이 어제 시험 보면서 나는 이 문제를 왜 몰랐을까? 물론 안 배워서 틀린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배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왜 지문에서 자꾸 놓치지? 이런 것들을 처절히 반성하길 바래요. 보통의 수험생의 대부분이 본인한테 관대해야 되니까 대부분 나와가지고 쳐다보면서 답 맞추다가 저기 하면 뭐 틀린 거 이렇게 보면 실수 이래버려. 그건 실수 아니라니까. 대부분 다 실력이라니까. 지문을 놓치는 건 실력이야. 꼼꼼하지 못한 것도 실력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본인한테 관대하려고 들지 마. 본인한테는 처절하게. 왜 이 시험에 난 그 시험 볼 때 이걸 평소에 이렇게 공부 집중해서 못했지? 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못했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모의고사의 끝인 거야. 다음 시험에 똑같이 그렇게 틀리지 않게끔, 다음 시험에 그렇게 나태하게 또 한 달을 보내지 않게끔 만드는 게 모의고사의 처음과 끝이라고. 오케이? 이거는 물리뿐 아니야. 모든 과목에 다 해당돼. 그래서 주말 통해 가지고 해설 강의 쭉 다른 과목들 해설 강의 쭉 통해 가지고 전 과목을 다 메꿔 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습득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럼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중에 내가 몰랐던 것 중에 2개만 이번 시험에서 확실히 건져야지. 이런 식으로 각 과목당. 그런 식으로 메꿔가면 수능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방식일 거야. 그리고 모든 과목의 해설 강의를 보세요. 지금 물리는 나랑 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설 강의를 보세요. 분명히 그 해설 강의 찍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나은 거 아니야? 적어도 그 과목에 대해선? 아니 학력만 따져도 여러분보다 나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현재 학력, 최종 학력은 뭐야? 중졸. 여러분 중졸이 아직 고졸이 아니잖아.
근데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대졸 내지는 대학원졸 이렇게 돼 있잖아. 학력 자체가 여러분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실력도 또는 그 과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그러니까 각 과목당 최고의 그 전문가의 그 사람의 눈을 빌리는 거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좋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또 수능장에 다시 등장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 그 선생님한테는 보여.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주말 통해 가지고 모든 과목에 해설 강의를 다 메꿔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됐어?